어쩌면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만나다 청년 후보 홍서연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홍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비례대표 전반적인 선거의 특징이 있다면 제한 경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제한 경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처음 통과되던 날 제가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울림이 되어서 사회를 바꾸고 장애인을 위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구나 싶었고, 벌써 13년이 흘렀잖아요. 그렇네요. 이제는 해볼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장애 관광이라는 공약, 이것도 네.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그 개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약은 총 6개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무장애 관광입니다. 영어로 베리어프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배려풀이에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장애물이 없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좀 더 확대해서 관광 바우처를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도 제공을 하고 좀 더 관광을 그냥 사치나 여행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이 누려야 할 휴가, 여가의 권리로서 좀 접근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슬로건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관광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도 참여하셨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진행했던 거죠. 그 광화문 1번가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기억나죠. 네, 그 파란색으로 된 컨테이너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소통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명의 국민소통위원이 계셨는데요. 저와 서천석,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혹은 일반 국민보다는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로서 국민소통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광화문 1번가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겪는 것들을 이제 뭐 적어서 내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또 그 목소리를 청취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중간자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제안됐던 참 좋은 어떤 정책 제안과 그 중에 좀 실현된 것들 좀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 중에 하나는요. 그 농민분이 내주신 목소리가 가장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그 재난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그를 대신 보상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박이 자연재해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과실이 다 이제 그 손상이 되어서 정말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는데 우박은 그 해당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가 그곳에 목소리를 내주셔서 빠르게 그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인지를 하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 이뤄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아빠들의 육아휴직.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의 육아휴직이 과거에는 이제 여성분들 중심적으로 됐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초창기 광화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네, 뭐 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예. 그 중에 하나로 제일 많이 붙었던 게 아빠들도 육아휴직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네. 사실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게 아빠들도 육아휴직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쵸? 네. 야, 그런 것들의 뼈대를 그때 이제 만들어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너무 대단합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 사실 모든 후보자들에게 다 묻고 싶은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법안 한번. 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무장애 관광 산업 육성법 꼭 이루고 싶고요. 그 외에도 저는 5가지. 예. 그걸 플러스로 하면은 보태면 6가지지만 5가지 추가 법률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 법률뿐만 아니라 제도도 포함이 됩니다. 네. 먼저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 중 하나로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서비스 관련 법이기 때문에 이 법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울타리법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법 꼭 제정하고 싶고요. 예. 또 여성 장애인들이 뭐 건강이나 출산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기본법 또 만들고 싶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에게만 도움이 되지 않고 예.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가지 제도나 법률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장애인 노인 친화 산업 육성. 예. 네. 장애인 노인 친화 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의료. 그다음에 재활공학. 사실은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나라가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수입에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들이 발전을 한다면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네. 청년과 또 은퇴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요. 또 노인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아니면 그렇군요. 어떤 다른 장애가 있을 때 노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층적인 돌봄 시스템을 꼭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이 또 결부되어서 정책이 또 확산될 수 그렇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어요. 네,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모든 국민이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때는 누구도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너무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인재 영입 1호로 들어오신 분이 아마 제한 경쟁의 라이벌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나는 정말 인재 영입 1호와 이것만큼은 정말 특별히 달라.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어.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면식이 있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친하고요. 예. 또 좋은 분이신 거는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재 영입 1호와 다른 당내에서 키워진 인재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정책을 발전했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기틀과 세부 사항을 만들었고요.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은 장애인 정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정책이 조금 더 고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더불어민주당 역사를 꿰고 있는 당이 키워낸 진정한 인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저도 많이 배웠지만 이 순서를 통해서 많은 또 당원들과 국민들 홍소연 후보를 자세히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홍소연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